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제가 지금 벌통 통가리를 하면서 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 노지 사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그 말벌이 이 노지 사용하는데 이렇게 뭉칩니다. 뭉치면 이렇게 가위를 들고 말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이제 재봉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없습니다. 다른 봉장이 없기 때문에 노지 사양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다른 봉장이 있는 분들은 이 노지 사양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한쪽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말벌을 잡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지 사양을 해놓고 말벌이 여기에 모이는 걸 이렇게 잡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말벌을 잡으면 굉장히 많은 말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내가 나고 꿀벌들이 이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말벌들도 덩달아 이쪽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획기에 저녁 때 늦게 이제 제가 봉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이 노지 사양기를 꺼버립니다. 꺼버리면 여기에 단내가 나니까 말벌이 이쪽으로 저녁 때 어두울 때까지 들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말벌을 잡으려고 이렇게 포획기를 설치해 놨는데 포획기에 보면 그 말벌이 들어옵니다. 이제 말벌 포획액을 넣어놨죠. 넣어놨으니까 요 포획기 안으로 여기에 모여있던 말벌이 전부 다 포획기 안으로 모이는 거죠. 이렇게 말벌이 들어오면 잡으면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위에 다른 봉장이 없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말벌을 잡으러 다니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이 주위에 다른 봉장이 없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른 봉장이 있어버리면 내가 설탕물 가지고 다른 봉장의 벌을 키우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설탕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내 주변에 다른 봉장이 없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쪽은 장수 농약사과가 워낙 설치다 보니까 봉장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것도 대를 이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야네들이 장수 농약사과인들이 불법 농약살포, 고독성 농약살포를 그만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건 유튜브로 인해서 많은 이에게 알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번 음력 7월이죠. 음력 7월에 제가 벌초를 하러 사방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사과하고 사과 잎에 하얗게 밀가루 뿌려놓은 듯이 하얗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가을 사과라고 그러죠. 가을 사과라고 하는데 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사에 보면 하얀 밀가루처럼 완전 뒤덮여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만큼 장수 사과는 고독성 농약, 불법 살포까지 일삼는, 희한하게 또 그 불법 살포가 묵인되는 곳이 이놈의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왜 묵인이 됐을까요?
사과를 키우다 보면 사과꽃 수정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왜냐면 양봉가들도 이 장수군에서 전부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니까 장수 농약 사과를 재배를 하면서 수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 양반들이 벌통을 하나 둘씩 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거죠. 장수군의 양봉가는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양봉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도망을 가는 게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장수 농약사과인들이 벌을 몇 통씩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하는 걸 묵인하고 가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실을 사과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언제나 빈손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 사과는 사라져도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꿀벌이 사라져 버리면 이 세계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생화, 들꽃들, 모든 것들이 이 꿀벌로 인해서 또는 나비, 곤충들로 인해서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을 한 그 열매가 또 제2, 제3의 세대를 이어가는 건데요. 이 장수사과에서 살포하는 이 고독성 농약 세비는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도 가리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인간도 가리지 않고 동물, 식물, 그렇죠? 식물도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 농약을 흡수를 해버리니까. 곤충들,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게 이 장수 농약사과에서 불법으로 살포하는 세빈입니다. 정말 고독성 농약입니다. 이 세빈은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도록 지속되다가 약 한 달 이상 지속되다가 벌들한테는 이제 부제병을 일으켜버리죠. 부제병을 일으키고 부제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이러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꿀벌을 1년 내내 죽이는 게 바로 이 장수 농약사과라는 거. 근데 웃기는 건 장수에 와보지도 않은 것들이 왜 장수사과가 농약사과냐고 거꾸로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죠? 현재 장수에서 벌을 키우고 있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저보다 모르는 농약사과인들이 더 많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그 자체도 모르는 장수 농약사과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하물며 장수에서 기거하지도 않으면서 장수사과는 친환경사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첫 영상을 올렸고요. 2019년도 그 다음에 올해 2020년까지 이 장수사과의 고독성 농약 불법 살포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벌로서 증명을 해 드립니다. 제가 이 벌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데, 만약에 이 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믿겠습니까? 벌들의 희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죠. 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이 장수사과의 고독성 농약 살포 불법 살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날씨가 춥긴 추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벌 포획기, 소형 포획기에 지금 말벌이 잡혔는데요. 말벌이 죽었습니다. 지금 중간에 양 사이드죠. 양 사이드. 동서남북으로 양 사이드에 대형 포획기를 갖다 놨는데, 대형 포획기 들어가는 놈들은 들어가지만 이 봉장 앞에서 꿀벌을 채가는 놈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형 말벌 포획기를 지금 다량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현재 한두 마리씩은 들어옵니다. 네, 하룻밤 사이에 요놈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말벌 포획기 안에 지금 새까맣게 한 마리 있는데 저놈도 죽었습니다. 보시면 단내가 나서 그런지 꿀벌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도 말벌이 3마리가 잡혔는데 요놈들도 죽었고, 그만큼 날씨가 춥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한 마리 잡혔는데 요놈도 죽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쪽에 지금 세 번째 줄 장수 농약사과가 작사를 내서 빠듯이 살려놓은, 우리 벌쟁님들 지원해서 빠듯이 살려놓은 이 벌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벌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획기를 잠깐 내려놨는데요. 요놈들은 지금 3마리가 들어있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위에 3마리 살아있고요. 바닥에는 죽은 놈들이 좀 쫙 깔려있고. 그래서 포획기를 벌통 위에 이렇게 작은 포획기를 하나씩 놓고, 꿀벌을 잡으러 오던 말벌들도 이 포획기 유인에게 냄새를 맡고 들어가라고 제가 지금 분산해서 해놨습니다. 지금 요 대형 포획기에는 지금 응달이다 보니까, 이쪽이 응달입니다. 응달이다 보니까 주로 장수 말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6, 7마리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놈들은 들어온 지 이제 며칠 됐죠. 며칠 되다 보니까 아예 땅바닥에서 지네들끼리 모여 있는 상태고, 이놈들은 인자 들어오는 놈들입니다. 근데 응달 쪽에, 습하고 응달 쪽에는 장수 말벌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지금이 말벌이 최대 산란기라고 보시면 되죠. 얘네들은 이제 여왕을 생산해서 분봉을 나가기 때문에 말벌들은, 그래서 지금 꿀벌을 많이 채갑니다. 채가니까 여러분들도 말벌 포획기 설치하셔서, 여기는 햇빛이 잘 듭니다. 제일 아침에 제일 먼저 들고 저녁에 제일 늦게 해가 떨어지는 곳인데, 이쪽에는 흑말벌이 많이 들어오고요. 일단 이렇게 노지 사양을 하게 되면 꿀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말벌도 이 자리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꿀벌을 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벌 잡기도 편하고, 또 말벌 포획기를 저렇게 하나 갖다 놓으시면 저녁 때 이제 사양액을 중지를 했을 때 말벌들이 이 주위에 와서 저 포획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 못한 6통, 지금 보시면 이쪽 끝트리에 6통을 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6통을 오늘 마무리 해야 되고요. 요 마무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장수 농약사과가 벌을 작살을 낸 세 번째 줄 내금이 들어갑니다. 내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밤에 다시 이제 스트립제나 베노피아 향수, 이번에는 이제 베노피아 향수가 되겠죠. 저번에 스트립제를 또 한번 넣었기 때문에 그 스트립제 위에다가 베노피아 향수를 묻혀서 다시 또 투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6통 통가리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검 들어가고요. 오늘 밤에 스트립제에
베너피아 향수를 묻혀서 재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주위에 다른 봉장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노지사양으로 밥을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봉장이 있다면 노지사양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노지사양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봉장의 벌들이 몰린 상태에서 노지사양을 끊어버리면 내 봉장에 여왕이 없는 통을 첫 번째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왕이 없는 통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놈들도. 그래서 여왕이 없는 통을 첫 번째로 공격을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 약한 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심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벌들이 내 봉장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유인을 하지 마시라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벌이 많이 모이더라. 그래서 야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노지 사양을 해놓은 쪽에서 가만히 쳐다보시면요, 벌이 나는 게 보입니다. 즉 야네들은 지금 여기서 바라보면 먹고 절이 뜬다는 거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게 벌이 가는 방향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벌들은 내 봉장에 벌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주변에 다른 봉장이 있는 사람들은 벌이 뜨면 반대 방향이나 전혀 다른 곳으로 뜹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노지 사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지 사양을 하게 되면 다른 벌을 내가 사양수를 줘서 기르는 결과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양수를 끊었을 때, 노지 사양을 끊었을 때 내 봉장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유심히 앉아서 노지 사양을 해놓고 유심히 앉아서 벌이 나는 걸 보십시오. 나는 걸 보시고 벌이 어디로 나는지, 내 봉장으로 다시 날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그걸 보시고 노지 사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봉장이 있다면 100%입니다. 무조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탕은 하나의 당이 아닙니다. 하나의 당으로 뭉쳐진 게 아니고 두 개의 당이 뭉쳐서 설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도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탕의 당도를 따라올 만한 과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 강한 맛을 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다른 봉장이 있다면 절대 노지 사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농가에서 노지 사양하는 걸 봤는데요, 그 농가의 주변에 100여 통이 넘는 농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지 사양을 해놓으니까 기가 막히게 벌이 물어갑니다. 근데 그 벌들의 약 80%가 그분의 봉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봉장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 사양은 주변에 봉장이 없는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춥습니다. 지금 해가 떴는데도 바람이 싸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공가들도, 벌쟁이들도 이제 겨울밥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꿀벌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